자, 오늘 마지막 타임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전에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가서 정리합시다. 308쪽이고요. 그지? 부가세법은 그죠? 굉장히 이해하기는 쉽죠. 근데 뒤쪽 가면은 만만치 않고요. 숫자로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가세법은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 부가세법, 얘네들을 개별세법의 이제 3대 세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가세법이 이제 가장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라는 말은 1 더하기 1은 2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럼 2 곱하기 3 몇이야? 6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법이 뭐예요? 부가세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라요. 부가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죠? 과세 대상은 하나는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뭐다? 그지? 그냥 재화 용역의 공급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하는 뭐가 돼요? 그죠? 재화 또 용역의 공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뭐예요? 그죠? 이 사업자가 하는 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질 않죠.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될까? 재화의 수입이 뭐가 된다. 그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도 연결을 시켜서 출제를 하죠. 부가세법의 뭐예요? 과세 대상입니다. 그지? 이 과세 대상 문제를 과세 대상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한테 이제 면세로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제 과세 대상은 되지만 세율 적용에 있어서 그죠?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영세율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그죠? 과세 표준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연결고리를 잘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법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꼭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해 놓으시길 바래요. 이전에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출발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두 개가 있는데 부가세법은 무조건 이제 25점에 30점 맞는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이 공부들을 제대로 그치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공부는 방법론이에요. 근데 방법론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치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지금부터 이제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입니다. 물음 1로 가서 이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노란색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부가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최근에 출제 문제죠. 2016년도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물음 1은 뭐가 돼요? 그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뭐가 돼? 그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즉 용역에 그죠? 무상 공급에 대한 처리 문제가 그치 됐네요. 그럼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 자 뭐가 있습니까? 원칙적 그치 부가세법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용역의 무상 공급 뭐야? 그죠?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다만 자 용역에 무상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외적 처리 방법이에요. 그죠? 예외적 처리 방법으로 뭘 두고 있다. 그치? 해당 용역을 그죠? 용역을 그치? 자 누구에게 그죠? 특수관계인에게 그치? 그죠? 해당 용역인데 그죠?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사업용 부동산 그치? 사업용 뭐를 부동산 뭐를 그죠? 임대 용역을 임대 뭐를요? 용역을 누구에게 그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면 특수관계인에게 그치? 자 뭐 한다면 무상으로 뭐 한다면 공급한다면 자 이때는 이제 이 말을 꼭 써주는 게 좋아요. 부가세법에서 뭐가 됩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그치? 부가세 그치? 과세 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부담을 그치? 부당히 감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로 봐서 그치? 부가세법상 그죠?
부당이익 예산 부인 규정을, 그죠? 부당이익 예산 뭐를, 그죠? 부인 규정을 뭐래서 적용을 해서 이를 뭐로 보겠다, 그죠? 과세 거래로 또는 과세 대상으로 뭐 하겠다? 포착을 하겠다. 이게 이제 부가세법의 기본적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세 줄로 썼지만 실제 답안지는 여러분이 한 4-5줄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글을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물음 2번으로 가서 이제 정비를 추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 물음 2에서는 뭐를 물어봤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공부하니까 계산기만 치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자,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게 반출했답니다.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이것도 2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뭐다? 사업장별, 그죠? 과세 원칙이 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경우다. 이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방금 이제 말한 건 뭐가 돼요? 판매 목적, 그죠? 타 사업장 반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타 사업장 반출이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돼요? 재화의 그것이 공급 의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재화의 공급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뭐 하게 돼요? 그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사업자 단위 과세나 사업자 단위 과세나 또는 뭐가 적용되는 경우에 주사업장 뭐가 적용되는 경우에 총괄납부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총괄납부가 뭐가 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역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뭐 한다? 그죠? 당연히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 그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질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지를 이렇게 써놓으면 채점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답안지를 좀 꾸려가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음 3에서 그죠? 정비를 해봅시다. 자, 물음 3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해보죠. 자, 부가세법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그죠? 보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뭐 있어? 첫 번째, 사업 양도에 대해서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질 않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유를 명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치?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죠? 자, 그죠? 재화의 담보 제공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재화의 그죠? 담보 제공도 뭐가 되잖아요. 그죠? 재화의 공급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는 뭐 또 포함돼요? 양도 담보도 뭐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포함이 그죠?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비할 게 뭐 있나요? 그죠? 자, 법률에 의한 그죠? 법률에 의한 뭐가 있어? 그죠? 공매에 또 뭐가 있어? 그치? 경매에 또 뭐가 있어? 수용이 존재합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법률에 의한이에요. 자,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것들 이제 쓰셔야 되고요. 그죠? 자, 네 번째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신탁 재산에 그죠? 재산에 멀어서 소유권 이전으로서 역시 법정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되겠네. 역시 자, 그 법정한 것은 크게 세 개가 있죠. 신탁자가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에게 그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가 되겠죠. 두 번째 뭐가 돼요? 그죠? 자, 수탁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세 번째 신탁 계약의 해지로 인해서 그죠? 자, 뭐예요? 소유권에 반환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쓰시면 되겠죠. 사업양도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그죠? 자, 얘네들은 뭐가 되지 않습니까? 개별 재화 그죠?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이유로 쓰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이제 쓴다면 뭐가 돼요? 그죠? 사업양도에 있어서, 그죠? 자, 뭐 하게 되면, 재화를 공급하고 양도인이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그죠? 양수인이,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세무, 그죠? 행정에 불편이 초래될까요? 그래서 세무행정에 뭐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재화의 담보 제공은 뭐예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재화가 양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말은 뭐예요? 그죠? 얘는 순수한 담보 제공일 뿐이라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얘는 뭐가 아니라는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양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야. 오케이? 이거를 이제 글로 써주시면 되겠죠. 계약상 또 법률상 원인으로, 그죠? 원인으로 그죠? 재화가, 그죠? 양도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케이? 순수한 뭐일 뿐이기 때문이다. 담보 제공일 뿐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그죠? 담보 설정자한테 또는 담보 설정자한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법률에 의한 경매 수용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죠?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자, 뭐 하고 있다?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진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뭐다? 그죠? 그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법에 따른 뭐예요? 그죠? 형식적 뭐라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뭐 한다는가?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되잖아? 실질 공급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간주 공급도 되질 않겠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담보 제공일 뿐 여기도 실질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물음 3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물음 4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물음 4에서는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네요. 그럼 물음 4에 대해서,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부가세법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이를 재화의 간주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지? 재화의 간주 공급을 열거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재화의 간주 공급을 멋지게 한번 열거를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얘를 재화의 공급 의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셀을 두 개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는 뭐가 됩니까? 자기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또는 취득한 재화에 취득한, 그죠? 재화에 뭐가 존재합니까? 그죠? 간주 공급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할까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타사업장 반출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의 간주 공급은 첫 번째 그죠? 면세 전용, 그죠? 두 번째 뭐 있어요? 그죠? 승용 자동차에, 승용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비영업용 전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개인적 공급, 또 하나 뭐 있어? 그죠? 사업상 증여, 그죠? 다섯 번째는 뭐가 존재합니까? 폐업시 재고 재화. 이 이제 다섯 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뭐가 돼요? 그죠? 총에서 6개가 재화의 간주 공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간주 공급을 위해서 재화의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인지, 두 번째 이 부분은 자,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간주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굳이 이제 여기서는 필기를 위해서 할게요.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의 간주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자, 뭐가 돼야 돼요?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 것에 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절대 간주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자, 뭐다? 매입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 뭐하고 그죠? 공제 여부와 여부와 뭐하게 무관하게 뭐가 되는 것이다. 간주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놨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답안지를 작성을 했잖아요. 30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모 학원에서 수업할 때 세법학2에서 어떤 학생이 82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제가 학원 차려서 할 때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그 친구 뭐 잘 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1번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 어느 주제를 물어보면 전부 다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요즘은 근데 과세상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과세상을 물어보면서 또 면세도 물어보고 또 영세율도 물어보고 또 과세표준도 물어보고 또 납세율을 차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은 어느 하나도 빼고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2번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번은 제가 만든 문제인데 실제로 기출문제와 별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근데 기본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지. 기본을 모르는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자빠졌으니, 그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을 알고 공부를 좀 하라. 이렇게,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가서요? 여러분하고 물음 2의 문제 2번 가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상 다음에 물음에 답하세요. 아래 물음은 각각 독립적이다. 갑은 국내 A, B, C 세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답니다. 사업장 A에서는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 B에서는 국내 영역을 공급하고 사업장 C에서는 해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해서 국내 수입 물품에 유통하는 거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갑이라는 사업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자가 사업장을 몇 개를 두고 있나요? A 또 B 또 C라는 이렇게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2에 보세요. 문제 2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뭐가 돼요? 자료의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료를 뭐 해본다면 요약을 이렇게 해본다면 이 모습이 될 거라고. A, B, C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A, B, C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A는 뭐 하고 있고, 자, 국내 재화를 공급하고 있고, 재화를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B 사업장은요, 국내에 영역을 공급하고 있답니다. C 사업장은 뭐 하고 있어요? 자, 외국에서, 재화를 뭐 하고 있다? 수입을 해서 국내 유통을 시키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갑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갑은, 을로부터 자신이 제조하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위탁 판매에 대한 제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D 사업장을 자, 이 D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자 뭐라고 했다는가 추가 개설을 뭐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세무사한테 여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겠죠. 휴대폰 케이스의 판매를 을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병과 정에게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뭐 했고 이 D 사업장을 개설했네요. 그래서 뭐 했어?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괜찮죠? 케이스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하면서 문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음 1은 아주 원시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답을 쓸 수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부가세법상 과세상인 재화의 공급 또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자, 재화의 공급이 무엇일까요?
그지?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글을 한번 써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죠? 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뭘 써야 돼요? 요건으로 가져가서 글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란 무엇이다? 재화를 공급하는 걸 말한다. 이걸 이제 그지?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그럼 첫 번째 뭐가 돼요? 재화란 뭐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재산적 그죠? 가치가 있는 것이 자 뭐를 물건 또는 권리를 물건 또는 그죠? 권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계약상 또는 뭐가 있어야 될까? 법률상 자 뭐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뭐 하는 것이다. 그죠? 인도 또는 뭐 하는 것이다. 양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재화의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것이고 재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를 쓰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치? 교수님들이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제가 출제위원이어도 이 글자들을 썼는가 안 썼는가 볼까요? 오케이? 자, 이게 뭐가 돼?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때 그치? 여러분이 이제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물건과 뭐에 대해서 권리의 그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럼 물건은 뭐가 될까요? 그죠? 자, 물건의 범위는 물건은 무엇이다? 그치? 동산, 부동산 등 뭐다? 유체물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그치? 부동산 등 그치? 자, 뭐가 됩니까? 그치? 유체물을 말한다. 그치?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여야 됩니다. 거기에 전기, 또 두 번째 그치? 가스, 그치? 또 열 등, 그치? 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그죠? 글을 써가라는 것이에요. 쓸 수 있나? 그지?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권리는 뭐가 됩니까? 그죠? 자, 광업권, 그죠? 어업권 등 각종 권리를 말한다. 이 정도는 쓰셔야, 그치? 여러분이 답을, 거업권 등 뭐가 된다? 각종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답안을 써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치? 이게 재화의 공급 아니야? 그치? 두 번째, 그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그치? 그죠? 자, 용역의 공급은 용역을 먼저 쓰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역시, 용역은 뭐가 됩니까? 역시, 의 정리한다면, 그죠? 그죠? 영무나 그 밖 행위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글을 끄져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죠? 영무를 하거나, 제공하거나, 그치? 이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가 될까? 시설물이나, 그죠? 또, 기타 권리를, 그치? 권리를 뭐하게 하는 것이다?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영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이게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무와 그치? 자, 그 밖에 그치? 행위 얘네들을 뭐라고 했나? 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용역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용은 특별하게 많이 갈 내용이 없네요. 그럼 자, 용역의 공급이 되기 위한 요건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쪼개서 하나씩, 그치? 글자가 이제 안 맞으니까 두 개로 연결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재화의 수입은 뭐가 된다? 세 번째로 이제 글을 여기다 이제 써볼까요? 그죠? 넘어가지 않게, 재화의, 그치? 수입은 뭐가 될까요? 그죠? 재화, 그치? 자, 뭐가 됩니까? 재화라는 건 여기서는 외국 물품을, 그죠? 외국 물품을, 그죠? 자, 뭐 하는 것이다? 국내에, 그치? 반입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라는 건 뭐예요? 그죠? 보세 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가? 그럼 국내에 반입하는 거 더 이제 자세히 말하면, 그죠? 이 국내에 반입한다는 건 뭐예요? 보세 구역에서, 그치? 보세 구역에서 뭐를, 그죠?
반출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쓰셔야 됩니다. 다만 자 뭐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뭐하는 건 반입하는 건 재화의 수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물음이를 잡아가서 정확하게 재화의 공급이 뭔지 또 용해의 공급이 뭔지 또 재화의 수입이 뭔지를 여러분이 장비를 좀 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물음 2에서 제가 만든 문제니까 조금 더 기네요. 그죠? 자 보세요. 갑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 A, B, C에 대해서 부가세법 그 납부의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세요. 사업장별 그죠? 과세 원칙시. 두 번째가 뭐가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한 내용. 단위 과세에 대한 내용. 세 번째 뭐 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면 되겠죠. 총괄 납부의 내용. 이것들을 이제 쭉쭉쭉 해서 정비를 좀 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장별 과세 원칙. 두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 세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정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문제니까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D 사업장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자, 위탁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낸 이유는 자, 뭐 때문에 냈을까?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한 건 뭐 때문에 냈을까? 이걸 한번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음 3에서는 여러분한테 물음 3에서는 자, 뭐에 대한 사례를 낸 거예요? 위탁 판매에 대한 사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위탁은 신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돼.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위탁 판매라는 건 저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이 모습이 되겠죠. 자, 누구로부터? 갑은 을로부터 자신이 제조하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위탁 판매에 대한 제안을 받았답니다. 그럼 을이라는 자가 뭐였어요? 당연히 누구에게? 갑이라는 자에게 뭐랬어? 위탁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뭐 했을까? 이렇게 위탁 판매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을이라는 자는 뭐가 됐을까? 위탁자가 됐을 겁니다. 갑이라는 자는 뭐가 됐을까? 위탁 매매인이라 또는 뭐가 됐을까? 또는 수탁자가 됐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잡아가신다면 물어본 것들이 뭐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한 해결 기준을 함께 세액리한세 발급 시기 등등등 이런 것들하고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다? 세금계산서에 자, 발급해 주십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자, 위탁받아서 이렇게 판매를 했답니다. 누구한테? 병하고 정에게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에 뭐예요? 발급의 발급의 주체는 발급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당연히 위탁 매매인이 누가 되는 것이야? 갑이 되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오케이? 당연히 위탁자인 자, 누가 되는 것이다? 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세 번째, 세금계산서에 발급 시기 또는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에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이다? 자, 위탁 매매인 또는 수탁자가 매매인 자, 뭐가 됩니까? 갑이 공급하는 때가 된다. 공급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납세 의무자는 이 거래에 대해서 당연히 이때는 뭐가 돼요? 위탁 판매에 대해서 위탁자인 누가 되는 것이다. 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하고 가셔야 돼서 이 위탁 판매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공급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야. 그러나
세금 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는 누가 한다? 위탁자가 된다. 오케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발급하는 자는 이자가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는 위탁자로 기재를 하고, 그죠? 그 밑에 부기에서 수탁자의 명칭을 부기한다. 그래서 3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물음 4번으로 왔어요. 그럼 물음 4번에서는 뭐를 물어보는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물음 4입니다. 한번 가서 정비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물음 4에서 이제 갑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 A를 X에게 양도를 했답니다. 그치? 부가세법상 과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사업 양도에 대해서, 그치? 그러면 부가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가면 되겠네. 그치? 사업 양도는 혹시 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보세요. 그죠? 예외적 처리 방법으로 넘어가 있다. 그죠? 누가 사업 양수인이 사업 양수인이 뭐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부가세를, 그죠? 부가가치세를, 그지? 자, 뭐해서 거래 징수를 한 경우에는, 징수한 경우에는, 그지? 자, 한 경우에는 거래 징수하여 뭐한 경우에는 하여 뭐한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한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그죠? 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때는 뭐로 보겠다, 그죠? 재화의, 그죠? 공급으로 보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이때는 뭐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지? 그거를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게 뭐다?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부가세법의 과세상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 푼 2번 문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나 저 위탁 판매에 대한 부분은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또 물음 1에 대한 부분도 재화의 공급이 무엇인지, 또 용해의 공급이 무엇인지, 또 재화의 수입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 갈까요? 제3절로 넘어가서 영세율과 면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3절 한번 가봅시다. 이제 제3절에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간단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제가 길게 놔뒀지만 이 교재로 말한다면 한 페이지, 여러분 이제 노트로 말한다면 한 페이지 반,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정비하세요. 그렇게 정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3절로 가서, 그죠? 영세율과 면세로 가서 간단하게 좀 정비를 할게요. 영세율과 면세도 부가세법에서 거의 뭐 빠뜨리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그치? 여러분이 이제 고민들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글을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는 강사들이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어요. 그치? 갑시다. 글을 쓰는 건, 그치? 잘 써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가서 정비를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갈까요? 이제 제3절로 가서 정비하겠습니다. 제3절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일반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3절로 가서 여러분한테 한 문제만 좀 풀겠습니다. 제3절에 뭐가 나왔나? 영세율하고, 그죠? 자, 면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비를 좀 할 거예요. 영세율과 면세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세율과 면세를, 그죠? 양자를, 그죠? 정확히 이제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뭐예요? 양자의 서로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영세율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상호주의 문제가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비를 하시고요. 또 이 면세에서는 뭐예요? 적용 사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사례에 대한 판단 문제를 잘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근데 이제 315페이지에 문제 1번은 아주 이제 간단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10점, 또 15점, 또 10점 이렇게 나눈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까지 오늘은 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서 한번 가봅시다. 자, 물음 1입니다. 물음 1입니다. 자, 뭐라고 물어봤나요? 영세율의 의의에 대해서 쓰라. 그런데 그게 이제 10점이다. 그죠? 영세율의 의의에 대해서 쓰라. 10점. 현재는 5점짜리로 갈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세율의 의의를 쓴다면 첫 번째 이제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취지. 오케이? 자, 영세율은 무엇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소비지급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소비지급과세 원칙을 그죠? 자, 뭐한 것이다?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가끔은 뭐가 있어요? KTX 한국 고속철도 사업이죠. 거기에 공급하는 재화 등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건 영세율의 이제 정확한 의의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과세 요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영세율은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그죠? 영세율을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죠? 또, 그죠? 영세율, 그지? 과세표준은, 그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지만, 그지? 세율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영세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영세율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을까요? 면세의 정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영세율도 면세제도의 일종이에요. 즉,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 중에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세율이 0의 세율을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도 0이라는가. 또 하나 전단계 부담한 매입세액도 뭐가 되는가. 전액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그죠? 자, 완전 면세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죠? 그를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묶어서 답을 만들었다면 10점을 받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거. 됐어요? 두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때도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 목차를 잡아야 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적용 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첫 번째 뭐다. 수출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다. 본래 수출이 존재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수출, 그죠? 전 단계의 거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수출에 포함되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본래 수출은 뭐 직수출, 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그죠?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직수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또 수출 전 단계 거래로서 국내 거래를 말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될까? 내국 신용장이나, 그죠? 자, 뭐야? 구매 확인서 등에 의한, 확인서 등에 의한 뭐가 됩니까? 국내 거래가 됩니다. 이것도 수출 전 단계에서 수출을 위한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 뭐 있나? 국외 제공 영역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하나, 뭐가 존재할까요? 선박 항공기에 외국 항행 영역이 존재할 겁니다. 항공기에 뭐가 존재한다? 외국 항행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그 기타 뭐 이렇게 적읍시다. 외화, 그죠? 획득, 획득, 재화나 용역 등이 존재한다. 이 정도 썼다면, 거의 뭐 완벽하게 답을 쓴 꼴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끝.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집을 넣으면, 글을 넣으면 되는 것이. 그래서 항상 법학의 글을 쓸 때는 이러한 목차와 이런 것들을 잡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일이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물음 3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물음 3에 대해서, 그죠?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 뭐가 나왔나? 영세율 역시 적용 사업자에 뭐가 있나요? 사업자에 역시 권리가 있죠. 당연히 역시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어떤 권리가 있나 한번 정리합시다. 자, 뭐한다? 영세율 사업자는, 적용 사업자는 뭐예요? 그죠?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역시 과세표준의 0의 세율이 적용함으로써 매출세액은 항상 빵이 나오게 되는 권리가 있다. 또 전 단계에서 부담한 뭐는 그죠? 매입세액은 뭐가 이루어진다. 역시 전액 시 공제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 면세가 실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에도 어떤 의무가 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왜?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떤 의무가 있다?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역시 영세율 사업자인 경우에 국내 역시 수출 전 단계의 국내 거래입니다. 그죠? 수출 전 단계에 뭐였다면, 그죠? 국내 거래였다면, 국내 거래가 결례였다면, 이때는 당연히 뭐예요? 세금 계산서, 그죠? 세금 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다. 역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역시 영세율과 관련된 각종 자 뭐가 있다는 것이야?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영세율 사업자 의무가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더 이상 어떻게 글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죠? 여러분이 보셔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역시 319쪽에 7, 2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정비해서 내일은 부가가치세법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